헌법재판소가 최근 서울대 2023학년도 대입 전형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서울대 정시 모집에서도 내신 평가를 반영하기로 한 기존 발표 내용을 그대로 추진할 수가 있게 됐는데요. 사교육 시장은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또 이대로 가면 문제는 없는 건지 오늘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EBS의 대표 강사 윤윤구 선생님과 또 교육부 출입하는 최희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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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최희연 기자, 정시는 보통 수능 점수로만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번엔 내신을 많이 반영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런 변화의 배경이 뭡니까? 네, 이제 지금까지는 서울대 정시는 수능 점수로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학년도부터 정식 명칭 교과 평가를 반영한다는 겁니다. 소위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정시에서도 반영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영향을 미친 직접적인 배경은 정시 확대입니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이 불거졌을 때 교육부가 대입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면서 2023학년도까지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비율을 40%로 늘리고 이를 2022학년도에 최대한 조기 달성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죠. 그래서 2023학년도에는 서울대도 약 40%의 신입생을 정시에서 뽑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 가까운 학생을 뽑는데 수능으로만 뽑을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학교 생활도 충실히 해온 우수한 학생을 뽑겠다는 학교의 고민이 묻어난 결정인 겁니다. 서울대 관계자는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라는 메시지로 읽으면 된다 이런 워딩을 기자에게 하기도 했습니다. 네. 40%면 상당한 비중인데요. 윤윤구 선생님, 구체적으로 어떤 게 달라지는지도 좀 오늘 알려주실까요? 이미 교과 이수 과정은 제시가 됐죠. 네. 서울대학교에서 교과평가를 반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단순하게 내신을 반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서울대가 학교 생활에 대한 성실도를 강조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조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교과평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평가가 이루어지는 단계가 첫 번째는 과목 이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로와 적성 그리고 위계에 따라서 선택 과목을 얼마나 이수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 과목 자체를 평가에 반영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학생들이 과목 선택 자체에다가 점수를 부여하겠다라고 하는 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평가 항목은 교과 성취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오해가 생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단순하게 내신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과목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라든지 수강생과 같은 것들을 고려하겠다라고 하는 점이 좀 중요하게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린다면 과목 수준이 높은 과목을 선택해서 다소 낮은 내신이 나오더라도 우수하다라고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서울대 입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조건 성적만 보겠다는 건 아닌데요. 그렇죠. 예. 세 번째 평가 항목이 조금 중요한데 이걸 이제 교과, 학업, 수행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이제 흔히 말하는 과목별 세특에서 나타난 학업 충실도를 평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세 가지의 평가 항목을 통해서 A, B, C라고 하는 등급을 부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서울대가 교과 평가를 통해서 수능 중심의 어떤 전시 전형에서 정성적인 평가 요소를 도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시도하고요. 이러한 시도를 통해서 고교학점제의 기반을 다지고 공교육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방안이다. 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 사교육 시장이 이에 따라서 좀 들썩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앞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달라지는 게 조금 있다 보니까 사교육 시장에서는 학부모들을 다시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3월부터는 한 반에 4명 정도 하면서 내신 관리 플러스 수능 정시 관리 하면서 생기부 관리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내신은 아주 고등학교 같은 경우 거의 외워버려야 돼요. 컨설팅을 해야 돼요, 애들하고. 그러니까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엄마들이 그걸 쫓아다니면서 할 수 있겠어요.
서울대뿐만이 아니라 연고대를 비롯해서 다른 학교도 곧 적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또 이제 특히 강북이나 타 지방 학생들은 내신에 유리하기 때문에 뭐 좋은 학군 혹은 좋은 학교에 다닐수록 내신을 관리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네. 윤 선생님, 그렇다면 정시에서 앞으로 학교 생활을 반영하는 부분이 합격에 굉장히 좀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서울대는 분명히 교과평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정성적인 평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사교육 업체에서는 그걸 내신이라는 말로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에서는 이 교과평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단계형으로 이야기를 해서 1단계에서 수능 성적만으로 2배수를 선발하고요. 그리고 2단계에서 교과평가를 20% 그리고 직윤에서는 40%를 반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정시에서는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물안, 그러니까 정시로 수능 성적으로 서울대를 지원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2배수 안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전형을 이렇게 바꾸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교육이 좀 융성하고 있는 강남에서 이제 흔히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고등학교 그만 다니고 그냥 자퇴해서 검정고시로 대학을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정시에서 검정고시 합격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서울대가 이런 부분을 좀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좀 오해일 수도 있다 네네. 이런 얘기시네요. 또 하나의 우려점이 특목고나 자사고가 이로 인해서 불리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네. 장기적으로는 고교 입시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단순하게 이게 내신을 반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특목고나 자사고라고 해서 특별히 불리함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좀 폭넓게 보장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 과목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의 수준들이 좀 높게 설정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울대가 공동교육과정과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등을 포함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고교 선택에서 좀 중요한 기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개설 과목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개설 과목이 개설되고 있는지를 좀 중요하게 평가하겠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과평가로 인해서 과목의 내신의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 고등학교에서 어떤 과목들을 개설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목의 수준은 어떤지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좀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실하고 명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요컨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다. 그렇죠. 이런 결론을 내릴 수 네. 있겠네요. 예, 두 분 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